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밤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재동포청 설립과 이 동포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좀 재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재동포청 설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국회의원 제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이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은 6월경이면은 732만 재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 기구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이 재동포 사회의 반응은 어떨까? 네, 환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는 오랜 수건으로 이 재동포 전담기구가 정부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 하지만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과연 얼마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 재동포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포 단체장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이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김영근 회장님. 네, 외교부가 6개월 전부터 TF팀, 이 특별팀이죠. 이 꾸려서 준비해 온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외교부와 대화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는가 물었더니요. 김영근 회장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외교부가 이 동포 단체 한인회와 대화의 소통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친다. 그래서 무조건 이 반길 수만은 없다는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지 않겠냐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김영근 회장님 얘기였고요. 이 전 세계 500여 한인회의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심상만 회장님. 네, 한인회 동포 사회가 전반적으로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만 높아지고 옛날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외교부 등 관계자들을 빨리 만나서 분위기 파악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문턱만 높아지고 옛날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재외동포 재단이 이 동포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청이 설립이 되면은 이 청은 이 정부 조직이고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동포들이 재단보다 이 청이 더 접근하는데 이 문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데서 비롯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려의 말들이 이 동포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신상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민 1세대 동포 여성들의 이 모국 방문과 이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세계 한인여성협회 이호정 총재님. 네,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면 세계 한인 여성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계 한인 여성 협회, 네, 그리고 동포 여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달 이 포럼을 열고 있는 재외동포 포럼의 이 조롱재 이사장님, 이 재동포청 설립이 그래도 다 같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외교부 산하 청이라 이 다른 부처 업무를 한데 모아서 이 동포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한술에 이 배부를 수 있겠냐? 청이라도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네,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은 정부 조직 전담기구로 이 재동포 청이라도 설립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차츰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포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김영근 회장님의 말씀대로 외교부는 나름대로 이 특별
특별팀, TF팀을 6개월 전부터 이 구성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외동포 사회, 동포 단체들과는 충분한 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외동포청 설립이 기존 이전 사실화된 만큼 좀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이 동포 사회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요구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분들의 반응, 네, 뭐 큰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의 취업 제한 문제만이라도 해결해달라. 그러게 최고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외동포청 설립이 되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문이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동포사회의 언론 반응에 앞서 먼저 이 국내 언론들의 반응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포청 설립,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이 통과가 됐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최소한 이 국내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뭐 그러는데, 뭐 다른 이슈에 이거보다 더 큰 이슈들에 이제 묻혀서 그런지 이 단발성 기사에 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재외동포청 설립이 되면 이제 재외동포 재단은 이제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점, 그리고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어느 지역에 이 설립할 것이냐 하는 뭐 그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뭐 논평을 내거나 이 사설 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내 언론들이 많이 좀 그거를 좀 다뤄주고 뭐 사설 같은 데도 넣어주고 그러면은 뭐 국민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해외 동포사회 언론들의 반응 과연 어떨까? 이 뭐 여러 해외 동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럼 미국이죠. 그 미주, 거기에는 미주 뭐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 언론들이 있는데, 그 언론들을 보니까 이 국내 언론 보도를 좀 그대로 옮겨 싣는 정도, 뭐 이 정도의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날짜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거는 좀 미주 한국일보인데요. 원래는 이 국회 표결이 지난 2월 24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24일 국회가 파행이 돼서 27일로 이렇게 미뤄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지난 2월 23일 이 미주 한국일보가 이 폴리 박 전 워싱턴 할인회 회장의 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이 기고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고문을 읽어봤는데요. 올해가 이 미주 한인 그러니까 이주 역사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의미를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약 750만의 이 재동포들이 전 세계 180개국에 퍼져서 살고 있는데 나날이 눈부시게 이 발전해 가고 있다, 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동포청 설치가 비록 필요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점차 확장되고 발전하는 이민사회의 인구와 경제력, 또 사회 구성을 볼 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기고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뭐 해외에 있는 언론의 이 반응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제는 공이 외교부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넘겨받은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저의 또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앞서 이 동포 단체장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와중에 이번에 이 재동포청 설립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지로 이번에 이 재동포청 설립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뭐 역대 대통령들도 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재동포청 설립은 지금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의석수로 훨씬 많죠. 거기에 이제 현 윤석열 정부 아주 극단의 이 대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재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탄생을 시킨 이 옥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32만 이 재외동포들의 수건이라고 하던 이 재동포청 설립 이렇게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왜 그런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포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재동포청 설립, 곧 이제 뭐 3개월 후에 6월이면 설립이 되는데 그 와중이라도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동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재동포청 설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은 그 공이 이제 외교부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의지로 설립된 이 재동포청인 만큼 외교부도 그 신중을 가해서 이 조직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이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재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관심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정책 수혜자인 동포들의 관심도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재동포청 조직 구성에 있어서 정말 이 파격적인 행정력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옥동자가 아니라 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외교부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동포 여러분들도 뭐 저의 이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제 나름대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게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포들의 의견이 결국은 모아져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말 제대로 이 재동포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짜도록 우리가 어쨌든 무건의 압력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힘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섹심 대표 변측장 김용필이었습니다.